지난 일요일 칸 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이 황금 종려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의 영화 기생충은 국내에서 벌써 500만 관객을 넘겼습니다. 칸 영화제에 참석하셨던 영화평론가 윤성은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황금 종려상 시상일 때 칸에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좀 그 수상을 기대를 해보셨습니까? 워낙에 현지의 분위기가 뜨거웠기 때문에 네. 분위기는 무르익었는데 네. 아무래도 기대가 크면 또 실망도 클까 봐 조금 저희가 이제 한국 기자단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고요. 예. 하지만 이제 점심때 정도의 그 본상 수상이 확정이 됐을 때는 네.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3대 영화제 하면은 뭐 베니스하고 베를린, 칸이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최고상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큰 영예인데요. 이번 수상이 우리 한국 영화 산업 발전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칸 영화제의 마켓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상을 수상하기 전부터 기생충에 대한 관심이 워낙 커서 192개국에 판매되는 그런 기록도 세웠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본상을 수상하게 되면 또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많은 전 세계 관객들이 또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을 더 불러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작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시 그 칸 영화제 그 시사회에서 이 기생충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이 굉장히 남달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정치적인 영화나 그런 정치 색깔이 큰 영화의 경우에는 중간에 뭐 연설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박수를 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이렇게 뭐 블랙 코미디 장르, 이렇게 그 봉준호 감독의 위트가 빛나는 장면에서 많이 웃으면서 박수를 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상영 중간에. 그리고 이제 영화가 끝났을 때 뭐 기립박수를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관행이긴 합니다. 의례적인 것이긴 하지만 또 거기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정말 열광적이었습니다. 이 영화에 얼마나 관객들이 만족했고 몰입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뭐 별다른 이견 없이 거의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던 것 같은데 이 외국 관객들이나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그 영화상에서는 심사위원들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심사위원단은 대부분 감독들이었습니다. 감독이거나 이제 자신의 어떤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들이었기 때문에 봉 감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그런 메시지를 뭐 진지하게 진중하게 접근하는 작품들은 칸 영화제에 많이 있지만 이렇게 위트 있게 그것을 잘 대중들에게도 쉽게 전달하고 그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은 좀 드물기 때문에 그런 점에 점수를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시사점도 있었고 재미도 있었다. 네, 이런 얘기군요. 네. 이번 기생충뿐만 아니라 이 전작들에서도 이 봉준호 감독 특유의 스타일이 많이 묻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봉준호 영화는 이런 영화다.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방금도 말씀드린 맥락이랑 이어지겠지만요. 자신이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감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뭐 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을 만드는 그런 감독들도 있고 아주 대중적인 작품을 만드는 감독들도 있지만 그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모든 감독들이 다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봉준호 감독이 바로 그런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봉준호 감독이 별명이 있다면서요, 봉태일이라고.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기 전에 영화 장면들을 그림으로 미리 다 이 기획을 해놓는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봉태일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그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봉태일이라는 별명은 사실 감독님 스스로는 별로 좋아하는 별명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미술 감독이었던 류성희 감독님이 이제 지어준 그런 별명이라고 하는데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 쓰고 시각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 준비한다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뭔가 감독님 스스로는 이렇게 좀 쪼잔해 보이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한다는 게 그런 맥락에서 좀 그 별명이 싫다고 말한 적이 있기는 하는데.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종이가 타는 장면이라면 그 종이가 얼만큼 잘 타는지, 활활 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다 이제 시연을 해보고 다 이제 미리 준비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촬영장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디테일을 보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 디테일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냥 영화의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 N차 관람을 통해서 요즘 여러 번 보면서 그 숨겨진 어떤 감독의 의도가 있는 그런 그 오브제들이나 또 대사들을 이제 발견하는 그런 재미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봉 감독의 영화가 훨씬 더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디테일이 강하면은 뭐 지시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편한 면도 있지만 좀 네. 긴장이 되는 면도 있겠어요. 네. 그 봉준호 감독을 이제 그 전부터 쭉 지켜봐 오셨을 텐데 네. 봉준호 감독 시작 때부터 좀 남다른 면이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그 첫 번째 장편 영화가 2000년도에 네. 나온 플란다스의 개라는 작품이었는데요. 네, 그 작품을 제가 그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영화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는 전이었지만 영화에 관심이 많았을 때였는데 그 영화를 보는 순간 예전에 그 이명세 감독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정말 자신만의 어떤 스타일이 구축되어 있는 그런 감독이구나. 첫 작품이지만 앞으로 굉장히 주목해봐야 될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중간중간 지금 그 봉태일이라는 그런 별명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때도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이 영화에 들어가 있는지 그런 소소한 아이디어를 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예. 평론가께서는 예전부터 주목을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였습니다. 하여간 그 플란다스의 개부터 기생충까지 이제 호평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뭐 그 영화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이렇게 호평을 받는 이유, 성공의 원동력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연출적인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일 텐데요. 그 연출적인 재능과 뭐 다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요번에 이제 수상 소감에서 12살 때부터 영화 감독이 되기를 꿈꿨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때부터 시작됐던 어떤 호기심, 소년 같은 그런 눈, 사물을 보는 통찰력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가 그 연출적인 재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현장 장악력이나 또 인간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도 분명히 그것과 연결된 그 봉준호 감독의 어떤 인기 요인, 그 영화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에 그 같이 상을 탄 이 송강호 배우, 봉준호 감독 영화 여러 편 같이 찍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송강호 씨 이외에도 다른 배우들도 이 봉준호 감독하고 여러 차례 같이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제 감독과 배우의 케미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오래 하는 감독하고 배우는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음악을 하는 밴드에 좀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그 밴드라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이 모였을 때 1+1은 2, 2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이제 밴드라고, 좋은 밴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감독과 배우도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뛰어난 감독과 뛰어난 배우가 만나는 것이지만 그 이상의 그 전달력을 낼 수 있어야지 좋은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마 봉 감독도 자신의 그 대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그대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배우들을 그 섭외해서 캐스팅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생충 지금 국내 흥행 속도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벌써 500만이 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최종 스코어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속도로 본다면 사실 8일 동안 535만 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기 때문에 1000만 명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봉 감독의 그 전작들 뭐 설국열차라든가 괴물이 또 이제 비슷한 스코어였기 때문에 아마 1000만 명까지는 갈 것으로 보이고 최종 스코어는 이제 N차 관람이 항상 요즘에는 좀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N차 관람을 하는 관객들이 많아지면 좀 그 이상 뭐 1200만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 작품이 15세 관람가인데 지금 좀 가족 단위의 관객들이 봤을 때 조금 자극적인 장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좀 댓글들도 있고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것이 좀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가 변수고 저희는 한 1,000만 명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명에서 1,200만 명. 국내 그 영화 중에서 네. 그 최대 관람객이 어느 정도나 됐었나요, 그럼? 명량이 1,760만 명까지 그 봤었고요. 극한 직업이 올해 이제 1,500만 명 정도까지 관객이 들었었습니다. 예, 뭐 이번 주말에도 아마 기생충 보러 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 보시는 분들 어떤 점들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영화가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까 자료를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영화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 없이 보는 것을 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어야 훨씬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대사들 그리고 계속 영상에 비춰지는 반복해서 보여지는 그런 그 물건들, 사물들 이런 것들을 주목해 보시면 훨씬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본 감독의 장점들 중에서도 이 작품은 배우들 간의 호흡이 너무나 뛰어난 그 연기 디렉팅이 뛰어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배우들 간의 어떤 호흡을 잘 유심히 보시면 더 큰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영화 평론가도 주말에 영화 보시나요? 그럼요. 네, 봤던 영화를 또 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시사회에서 놓친 작품들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영화평론가 윤성호 씨와 함께 봉준호 감독 그리고 그의 영화 기생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